두꺼운 이론책을 읽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이렇게 쓱 한 번만 봐도 기본 지식을 갖는데도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상종법이나 이런 게 베이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이번 달에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녕 느린 토끼의 클래식 빵이라는 책인데요. 안녕 느린 토끼라는 분이 있어요. 클래스를 하시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클래스를 들어본 적 없는데 듣고 싶어서 예약이 좀 치열했던 걸로 알아요. 블로그로 예약을 하시는데 인스타로 엄청 연탐하거든요. 항상 올라오는데 진짜 제품이 너무 예뻐요. 무슨 그림같이 나와요. 그래서 와 되게 잘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책을 저번에 이제 내신 거예요. 바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봤는데 이거는 완전 빵 쪽에 관한 내용만 있고 하드 계열류를 주로 다루세요. 그 하드 계열류의 내용이 있는데 이게 레시피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론적인 부분이 들어있어요. 밀가루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엄청 디테일하게 있는 게 아니고 간략하게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딱 있어요. 두꺼운 이론책을 읽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이렇게 쓱 한 번만 봐도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이대로만 대답하면 돼.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집 뒤에 요점 정리? 정답 보면 요점 정리 있잖아요. 그 요점 정리 느낌이에요. 저도 보면서 다시 맞다 하면서 공부하게 되고 재료에 대한 설명이 있고 도구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을 줄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믹싱이 되는지 만들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이론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초보자분들은 보면서 너무 어렵게 다가오지 않는 이론이라 그래야 되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탕종, 폴리시, 유방, 중종 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걸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저는 이런 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설명이 이만큼이에요. 읽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쓱 보면 아 이렇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레시피도 들어있고 페스츄리류도 몇 개 있고 뒤에는 르방 만드는 방법, 성형 방법이나 이론적으로 봤을 때 좀 적절하게 들어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되게 모양을 저는 예쁘게 저는 이런 모양을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산 것도 있어요. 성형을 어떻게 하시나. 성형하는 거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는 책이었다. 그리고 그 바게트 쿠프 내는 거를 되게 그러니까 쿠프를 엄청 예쁘게 내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쿠프에 대한 설명을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식으로 칼집을 냈을 때, 사선으로 냈을 때, 짧게 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냈을 때 이거를 다 사진을 구분을 해놔가지고 그거 쿠프를 잘 못 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권을 이번 달에 읽어봤는데요. 하나는 일본 현지 빵 대백과 이거는 우리 박 선생님이 일본 갔다 오셔가지고 갑자기 일본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나마 읽어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 책이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읽어봤고 그 다음에 에브리데이 베이글이라고 이거는 오후의 빵집이라는 사장님이 쓰신 건데 저도 인스타를 맨날 염탐하고 맞아. 맞아. 이 가게가 점점점 성장하는 스토리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서 나온 책이어서 내적 친밀감이 높으신 분이 낸 책이어서 한번 꼭 바로 사서 한번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해서 이번 달에 읽어봤습니다. 먼저 일본 현지 빵 대백과는 책을 쓰신 분이 엄청난 자료 조사를 하셨구나 이거를 느낄 정도로 빵도 방대하고 가게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우선은 빵의 유래를 잘 알 수 있고 어떤 계기로 생겼는지를 아니까 이게 또 빵이 어떻게 발전을 해갔는지를 알게 돼서 정말 재밌었어요. 일본은 지역별로 유명한 빵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활성화가 돼서 지역마다 어떤 빵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일본은 정말 디테일하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기하면서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발전이 점점 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정말 캐릭터화를 잘 시킨다. 작은 빵이라도 거의 오랫동안 사랑받는 빵들 보면은 빵 이름하고 캐릭터가 꼭 같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서 먹던 사람들도 커서도 그 빵을 계속 찾게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상품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두뇌빵이라고 있는 거예요. 네, 두뇌빵. 네. 두뇌빵. 네. 그걸 먹으면은 머리가 좋아진대요. 아,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빵이 있는데, 그 암기빵이었던 것 같아요. 두뇌에 필요한 그 비타민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히트를 쳐서 전국으로 쭉 깔렸대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한동안 이제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도쿄대학, 서울대학교 같은 일본의 네. 도쿄대학교에서 그거를 팔고 있다. 수능 보는 친구들에게 이 빵을 먹으면 정말 좋아지거나 안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래도 서로 주고받을 때 기분이 좋고 의미가 담겨있는 빵으로 만들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스토리를 진짜 잘 넣어요. 정말. 빵이. 저도 빵집에 딱 가면은 어떤 빵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손으로 막 적어놨어요. 이만해. 스토리가 이만하게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감자 고로. 근데 그 감자가 어떻게 키웠고 그 감자를 어떻게 하고 이게 그 언제 상을 받았고 그 상을 받음으로써 어쨌고 이만하게 써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엄청 스토리적으로 그런 걸 중시하는구나. 이 책 한 권으로 다 알 수가 있었던 거여서 음. 그냥 가볍게 읽기도 글씨랑 그림, 사진이 더 많고 하지만 이런 글이 놓칠 게 없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틈날 때마다 쭉쭉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에브리데이 베이글은 베이글로만 한 권을 만든 거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베이글의 기본부터 성형법, 그리고 원재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맛을 내는 것까지가 다 나와 있었어요. 우선은 이분이 사진을 너무 잘 찍으셔. 보면은 먹고 싶게. 인스타에서부터 그랬는데 여기 책 나온 거에도 사진을 진짜 잘 찍으셨던 것 같아요. 먹음직스러우면서도 잘 찍어주셨고 보면은 빵이 좋아서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인스타에서 이 책에서도 느껴졌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 종류로 이렇게 확장해서 한 권을 만들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다양하게 만드셨고 베이글에 필요한 이론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원재료나 상종법이나 이런 게 베이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이 디테일하게 또 나와 있어서 재밌었고 베이글을 활용한 스프레드나 샌드위치 이런 것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만든 거를 다 담아 놓으셔서 진짜 영감을 많이 받았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안에 이런 색감들이 진짜 예쁘게 잘 찍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제품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치. 제품이 예쁘게 나오니까. 저도 이분 인스타를 보고 그 스토리 봤는데 진짜 그 점점 커가는 게 근데 얼마 안 됐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지금 계속 성장 중이고 직원 구하고 있던데. 맞아요. 진짜 대단하신 셰프님인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 그 성장 스토리 보고 있어요. 어느 날 금토만 빵집 열어봐요 이렇게 하시다가 어떤 사정이었는지 잠깐 멈추셨었는데 갑자기 옆집 가게가 나가면서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하면서 확장을 하신 거예요. 주에 더 오랫동안 장사를 하시게 되고 원래 클래스로 시작을 하셨는데 다 양쪽 다 하실 수 있게 스태프도 다 좋으신 분인 것 같고 분위기 자체가 느껴져요. 맞아. 저는 이번 7월 거 파티시에 잡지랑 베이커리 잡지를 읽어봤는데 파티시에를 먼저 하면은 이번이 복숭아를 주제로 표지를 했나봐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원래 표지들이 되게 예쁘게 잘 나오긴 했는데 사진을 되게 잘 찍으신 것 같아서 좀 보자마자 사고 싶은 표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이번 달이 딱 35주년이었나봐요. 그래서 창간 특별기획으로 이번 파티시에 잡지가 나왔는데 저는 항상 잡지를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파티시에 잡지는 뉴스가 나오는데 베이킹 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베이킹 재료에 대한 식자재 가격 인상이나 이하 뭐 그런 게 나와서 또 좋고 그 외에 대회라든지 행사 같은 게 많이 열려져서 알려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복숭아 주제로 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좋고 또 이 재료를 사용해서 디저트들을 여러 셰프들이 소개해 주는데 레시피까지 알려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파티시에 것 중에 제일 좋았던 부록이 제과제빵 교육 아카데미거든요. 나카무라 아카데미, 에콜 르노뚜르, 르꼬르동 블루 이엔베페,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한국 제과학교 이렇게 이번 호에 소개시켜줬는데 왜 이 부분이 좋았냐면
언제 설립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 있고 모집 시기, 개강 시기, 가격, 또 주소, 문의 등 이런 것들이 좀 친절하게 써 있어서 내가 가보고 싶었던 학교였는데 이 학교들이 어디에 있고 또 얼마가 들고 어떤 교육이었는지 잘 알아보지 않고 모르니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게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학교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이런 조리 도구 세트를 줄 거고 또 가격 얼마이고 이런 것들이 잘 써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 지금까지 중에 원래도 좋은 정보를 제공했지만 이런 내용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너무 유익하다. 저도 한 번은 가보고 싶잖아요, 유학을. 찾아는 보는데 정보가 너무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다 중구난방이기도 하고 옛날에 간 사람, 지금 간 사람 다 다르잖아요, 정보가. 되게 정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좋다. 제가 느낀 거는 생각보다 가격들이 비싸긴 하거든요. 제가 엄청 느낀 거는 비싸지. 비싼 편이긴 한데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게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게 글로 잘 적혀져 있는 그 마음이 좀 느껴졌다. 파티시에는 이렇게 재미있게 제가 잘 봤고요. 7월 베이커리 편은 세이버리한 음식들을 맞아. 주제로 한 건데 세이버리니스 Savoriness. 세이버니스 미식의 순간. 잘 무슨 뜻인지 몰라서 보니까 짭짤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어떤 셰프들이 했는지 레시피들이랑 같이 소개시켜 주는 건데 셰프들이 알려주는 디저트들이고 레시피들인데 저는 맛이 강한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디저트들이나 빵인들이 좋더라고요. 좀 재밌게 봤었고 이번 편에서 재밌게 본 거는 꽃발효종 강의 노트라고 발효 미생물로 종 만들기거든요. 어떤 종들이 있고 또 어떻게 키우기 시작했고 유채꽃 발효종, 벚꽃 발효종, 꽃들로 발효종을 시킨 그런 종들이라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반죽을 시작해서 마무리는 어떻게 짓는지 그걸로 인한 빵들이나 디저트들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네. 그렇죠. 나도 좀- 이런 내용은 처음 봤어. 꽃으로 발효종 만든 건 향이 다른가? 궁금하네. 그러니까 재밌게 봤던 여긴 커피인데 제가 좋게 본 디저트 집들은 이렇게 잡지에서 보면은 항상 네이버 지도에 별로 저장을 해놔요. 가보고 싶어서. 이번에는 맨홀 커피였거든요. 18세기, 19세기 영국 가정집을 배경으로 카페를 만드셨는데 되게 분위기가 있고 또 그에 맞게 디저트들이 있는 게 돈을 되게 많이 투자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정보가 되게 디테일해졌어요. 음. 옛날보다. 범위도 넓어지고 디테일해지고 예전에 봤던 잡지 느낌보다 훨씬 방대해졌다. 정보들이 많아서 좀 재밌어. 더 볼만한 것 같아요.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좋았던 게 이 클래식의 진심인 빵집들이거든요. 제가 기본 빵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소보나 단팥빵 같은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좀 클래식하구나, 기본이 잘 담겨 있구나 이런 게 보여가지고 잘 정리해 주신 거에 좀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베이커리 잡지사가 항상 요즘 이런 걸 하거든요. N번째 자기소개서.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긴 한데 버터, 설탕 그런 기본 재료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지식들이 있는데 이번 편은 우유였거든요. 우유에 대한 성분, 제조 공정, 우유를 넣을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뭐 지방 함량이 높아져서 비중이 낮아져. 그런 것들이 설명들이 디테일하게 잘 적혀 있어서 기본 지식을 갖는데도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재료 공부하는 게 사실 베이킹 하면서 엄청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리고 공부하기가 힘들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항상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재료 공부를 해라. 밀가루면 밀가루, 설탕이면 설탕 정리를 하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알아서 해야지 했는데 안 하게 돼요. 너무 방대하거든요. 엄청 많아요. 끝도 없어.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해주면 너무너무 좋지. 이거는 진짜 간직하고 자료로 계속 갖고 있어도 스스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 외에도 뭐 세미나나 품평회나 그런 것들도 많은데 이 두 잡지사가 같이 가는지 진짜 똑같을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은 좀 겹치더라고요. 그래도 뭐 그 외의 것들이 좀 재밌게 잘 보인다. 이번 편은 진짜 알찬 것 같아요. 두 번 다. 뭔가 일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져요. 그리고 되게 구성이 요즘 느낌. 요즘 그 뉴스레터 저희 막 봤잖아요. 그거 보면 말도 되게 재밌게 하고 읽기 쉽게 해놨는데 옛날에는 이 베이커리 잡지나 파티시에 보면 그냥
제품 사진만 봤어요. 제품 사진, 레시피 이런 것만 보고 뒤에 정보성 글은 거의 없었고 그냥 홍보하는 거나 광고 맞아요. 이런 것만 실려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진짜 구성도 알차고 뉴스레터 보는 것처럼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책 읽으실 시간이나 이런 거 없으실 때는 한 권만이라도 잡지 편하게 보셔도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권 각자 베이킹 책 읽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읽은 책은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렸어요. 다음 달에도 한 권씩 읽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읽은 책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